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해운대백병원 방사조리과 조선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대한온열암 치료 연구회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라디오 세라피와 같이 병합하는 온열 치료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인 베이직부터 돌아가게 되면요. 하이퍼서미아 온열 치료는 가장 기원전 5,000년경에 처음으로 이제 에드윈 스미스 서지컬 파피루스에 언급이 됐던 가장 오래된 형태의 암 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적절한 온도 레벨을 초과를 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40에서 43도씨에 1시간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제 하이에너지 엑스레이나 아니면 파티클을 이용을 해서 시행하는 그 캔서셀을 파괴시키는 캔서 치료법으로서 그 DNA를 손상을 시켜서 그 생서셀을 파괴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 생장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가 손상을 이렇게 리페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디바이딩을 중단을 하거나 죽게 되게 되고, 이것은 이제 분해가 돼서 몸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서미아 온열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경합을 했을 때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먼저 퍼퓨전과 옥시게네이션의 변화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퓨전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됨에 따라서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옥시게네이션 산소 딜리버리가 증가를 하게 돼서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셀 데스를 이제 초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방사선 치료했을 때 가장 이제 라디오 리시스턴트한 S 페이지에서 온열 치료는 가장 센서티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pH에서도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셀데스를 더 드라마틱하게 초래를 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A 리페어 메커니즘을 방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소 전신적으로 이뮨 스티뮬레이션을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산소증이 있게 되면은 이것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방사선 치료와 관련을 했을 때 이제 말리그넌스 프로그레션 같은 문제가 초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서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 전달을 증대를 시키는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라디오 센시타이징을 하이폭식 셀에서 증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이폭식 셀에서 선택적으로 셀 킬링을 일으킨다든지, 그 다음에 바스큘러 타겟팅 테라피에서도 하이퍼서미아가 이런 접근의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제 서머 인핸스먼트 레이쇼 같은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열이 있거나 없을 때 같은 수준의 바이올로지컬 데미지를 초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사선 또는 항암 치료의 선량의 비를 일컫게 되고, 거의 1.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앞에 연자분들이 이제 이뮨 메디케이드 압스코팔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국소적으로 이제 압스코팔 이펙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방사선이 조사가 됐던 부분이 이제 다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걸 말하게 되는데, 이런 로컬 라디에이션이 그 마일드 하이퍼서미아와 같이 결합이 됐을 때는 시스테믹하게 그 이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 예로서 페이즈 3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에서 로컬리 어드밴스드 서비컬 캔서 202명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항암 치료와 방사선 항암 치료에 모듈레이티드 일렉트로 하이퍼서미아를 같이 결합을 했더니, 이때 이제 그 인필드 말고 방사선 치료 필드 말고도 아웃필드에서도 메타볼릭 레졸루션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와 그 온열 치료를 주는 시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DNA 리페어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와 온열 치료 동시에 진행이 되었을 때 가장 최고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DNA 리페어 메커니즘이 있어서 이렇게 방사선 조사 후 4시간 정도의 그 DNA 리페어 메커니즘이 끝나게 되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레디에이션 전후 1시간에서 4시간 정도에서 가장 이제 DNA 리페어 익스히비션이 더해지고 다이렉트 셀 데미지가 더해져서 맥시멀 셀렉티브 TR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시게네이션 이펙트를 고려를 한다면은 온열 치료를 먼저 하고 이어서 곧 이어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아마 클리니컬한 그 각각의 디지즈에 대해서는 좀 더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방사선 치료하는 같이 결합하는 온열 치료 결합하는 목적에서 몇 가지 이제 임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스트 캔서 케이스인데요. 96년도에 버논 등이 레드 저널에 발표를 했던 것으로서 5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로 분석을 했던 거였고, 어드밴스드 프라이머리 또는 리커런트 브레스트 캔서에서 RT를 방사선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의 온열 치료를 병행을 했을 때 결과를 비교를 했을 때 오버 리스폰스 레이시 이제 41%도 59%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메타 아날라이시스로 다타 등이 발표를 했던 거에 따르면 로컬리 리커런트 브레스트 캔서에서 34개의 스터디로 21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때도 컴플리트 레미션의 결과가 방사선 치료에 온열 치료를 더한 군이 유의하게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었고, 이때는 리이라디에이션이 시행이 되었던 경우에 있어서도 온열 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을 때 3분의 2에서 로컬 컨트롤을 얻는 결과를 보여주었었습니다. 로컬리 어드밴스 또는 리커런트 브레스트 캔서에서 또 다른 스터디는 방사선 그 선량을 좀 다르게 이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60그레이 이상, 그다음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경우라고 했을 때는 40그레이 이상의 방사선 선량을 주었었고, 이때 이제 결과를 온열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결과를 보게 되면 오버얼 서바이벌이 증가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때 관련된 인자로서는 RT 도수를 높게 주던지 아니면 메디안 TER이 42.5도씨 이상 200분 이상 줬던 경우나 로컬 컨트롤을 얻었을 때라고 결과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리커런트 브레스트 캔서의 경우에서 올덴버그 등이 이제 이런 레디에이션을 주는 데 있어서 스킴에 대해서 다른 연구를 했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수술을 하고 리이라디에이션을 하는 경우였었고, 이때 하이퍼서미아와 같이 결합을 해서 진행을 할 때 다른 두 가지 레지멘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4그레이씩 8프랙션을 주는 스킴과 3그레이씩 12프랙션을 주는 스킴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온열 치료가 사실 섹션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치료를 하고 나서 로컬 컨트롤에 있어서는 두 군 간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오버얼 서바이벌, 특히 5년 오버얼 서바이벌이 49% 대 69%로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스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었고, 이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톡시시티에서 그레이드 3 톡시시티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킴에 따라서 특히 상그레이시 2프랙션 같은 경우 이라디에이션이라고 하더라도 톨러러블한 스킴이라고 온열 치료가 같이 병행이 됐을 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헤드앤넥 캔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아래 세 개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나조파링전 캔서를 대상으로 한 랜더마이즈 페이즈 3 트라이얼이었습니다. 이때 방사선 항암 치료에다가 온열 치료를 더해서 시행을 했더니 컴플리트 레미션이나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오버얼 서바이벌들이 다 온열 치료를 더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었습니다. 이제 메타 아날리시스로 6개 스터디에서 시행됐던 이제 다른 경우의 스터디였는데요. 이때도 오버얼 컴플리트 레미션이 RT 언론에 비해서 RT에다가 온열 치료를 더 했을 때 좀 더 유의하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었습니다. 비슷한 결과였고요. 마찬가지로 온열 치료를 더 했을 때 방사선 단독에 비해서는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빅스 캔서는 대표적으로 온열 치료가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임상 질환이기는 한데요. 여기서도 이제 방사선 단독에 비해서 방사선 온열 치료를 더 했을 때 컴플리트 레미션 등이 더 대표적으로 더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었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대부분의 로컬리 어드밴스드 서빅스 캔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던 스터디들이었습니다. 런캔서는 IAEA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미츠모리 등이 시행했던 스터디가 있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치료를 방사선 치료 대 방사선 치료에 온열 치료를 더한 군으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여기서는 프리그레이션 프리 서바이벌은 이 개인이 있었지만 오버얼 서바이벌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었습니다. 우리나라 순천병원에서 여승우 선생님이 발표했던 케이스 리포트인데요. 75세 남자 환자의 스테이지 3B 환자였고, RT를 데피니티브 도즈로 줄 수가 있었지만 케모는 시행을 할 수 없었던 환자분이었는데, 대체로 이제 온열 치료가 시행됐던 경우였었습니다. 이렇게 노드가
프라이머리 리전뿐만 아니라 파라트라케아 노드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 치료가 시행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더 3개월, 6개월, 9개월, 15개월이 지날수록 다 리전이 더 리그레션 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힘든 경우에 있어서 케모가 힘든 경우에 있어서는 온열 치료가 대체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렉탈 캔서에도 메타 아날리시스가 있는데 여기서도 방사선 치료에 방사선 온열 치료를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 해저드 레이쇼나 릴레이티브 리스크가 상대 온열 치료를 병행한 곳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었고 톡시시티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블래더 캔서 같은 경우에는 좀 인트라로 이제 케모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방사선 치료와 같이 병행된 연구가 많은 편은 아니기는 한데요. 조금 이른 이른 스터디에서는 방사선량의 차이를 줘가지고 온열 치료를 더했을 때 이때 블레오마이신을 이렇게 따뜻한 생명 식염수를 같이 섞어서 추가하는 온열 치료 방법을 쓰기는 했었는데 이때는 낮은 선량을 준다 하더라도 리스폰스 레이트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연구에서도 블래더 캔서에서는 이렇게 단독으로 한 건 아니었고 렉탈이나 서빅스 캔서에 대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블래더 캔서를 같이 포함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었는데 이때는 컴플리트 레미션의 차이가 보였었지만 오버올 서바이벌이나 로컬 컨트롤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멜라노마는 이제 오버가드 등이 발표를 했었었고 페이즈 3 스터디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방사선 치료 단독 대 방사선 치료의 온열 치료를 더해서 스터디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컴플리트 레미션과 로컬 컨트롤 모두 유의하게 온열 치료를 더한 군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들의 이제 메타 아날리시스를 전체적 메타 아날리시스인데요. 이때 방사선 단독에 비해서 방사선에다가 온열 치료를 더한 군에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엔드포인트는 컴플리트 레미션, 로컬 컨트롤을 반영하는 컴플리트 레미션이었고 이때 오드 레이션이 1.97로 결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들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제적으로 방사선 치료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온열 치료와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고려를 해야 될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폭식 셀의 킬링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NA 데미지가 리페어되는 걸 줄여주는 거를 이제 방사선에 의해서 초래되는 DNA 데미지가 회복되는 게 줄어들었을 때 이런 레디오 센시티브 이펙트를 다 감안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온열 치료의 바이올로지컬 에펙트랑 같이 고려를 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온열 치료와 그 방사선 치료를 계획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러한 방사선 치료 계획이 사용이 되는 바이올로지컬 파라미터들을 방사선 감성에 관한 팩터로 바꾸는 것 또한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수치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시도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그 방사선 치료 계획을 하는 프로스테트 캔서에서 이제 그 방사선 치료 계획을 했을 때 단독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보통은 95% 이상 아이소도즈 커브가 다 타겟에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 그 라디오 세라피에서 아이소도즈 커브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을 하이퍼 서메를 더했을 때 이거를 예측치로 바꾸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하이도즈가 들어가는 에어리어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95% 아이소도즈 커브가 그 온열 치료가 더해졌을 때 더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퀴발런트 도즈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온열 치료가 달라지는 것을 수치화해서 볼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좀 더 다른 연구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베 브론둥이 예측을 했던 하이리스크 프로스테트 캔서에서 투머 컨트롤 프로벌리티에 대한 연구가 있었었는데, 이렇게 온열 치료에 대해서 이제 계산점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도지가 방사선 치료에서 온열 치료를 더 하게 됐을 때 방사선 선량이 76그레이에서 86그레이로 증가되는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예측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에 따른 투머 컨트롤 프로벌리티는 50%에서 90%로 더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사선에 대한 선량뿐만 아니라
온열 치료의 그 선량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언스웨드 등이 연구를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온열 치료의 선량에 대한 개념으로 시행이 됐던 연구입니다. 하이리스크 소프트 티슈 sarcoma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침습접인 MR 서모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그 튜머의 템퍼레처를 측정을 했을 때 먼저 이제 수술 전에 방사선과 온열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였었고, 이때 얻어진 그 측정이 되었던 온도를 보게 되면 나중에 패솔로지 리스폰스를 보였던 군에 있어서 이제 그 튜머의 90% 이상에서 측정이 되는 최소 온도를 이렇게 표시를 하였을 때 이 값이 패솔로지 리스폰스를 보였던 군에서 더 높았던 결과를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조금 좀 산만하긴 했지만 제가 다시 정리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온열 치료 같은 경우에는 퍼퓨전과 옥시전게이션의 체인지를 초래를 하고 DNA지 복구 메커니즘에 있어서 억제를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튜머에서 방사선 치료와 온열 치료를 같이 컴바인해서 사용을 했을 때 명백한 이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방사선이나 온열 치료의 선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서, 그다음에 지속 시간, 그다음에 각각의 모달리티 간의 시너지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는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